박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83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1년 전만 해도 어땠는지 아세요? 손주 이름도 기억 못 하셨어요. 집안에서 화장실 위치도 헷갈려 하셨죠. 가족들은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대체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특별한 신약? 비싼 치료? 아니었습니다. 딱 3가지 습관을 바꾸셨을 뿐이에요.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었죠. 반대로 같은 나이에 다른 환자분은 어떠셨을까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는데 2년 만에 중증 치매로 악화되셨습니다. 두 분의 운명을 갈라놓은 그 3가지 습관,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이 습관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계신 일상이라는 거예요. 담배처럼 내가 건강을 해치고 있구나 하는 자각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만 고치시면은 여러분의 뇌는 놀랍게도 다시 젊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오는 모든 환자분들의 성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100% 실제 사례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30년 넘게 치매 환자분들만 봐왔거든요. 수천 명을 만나면서 하나의 확실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한 습관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그 습관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시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습관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평일과 주말 잠드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 나시나요? 어제는 11시, 오늘은 1시 이렇게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잠만 충분히 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언제 자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뇌에는 글림프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메커니즘이 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특히 이 4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대에 뇌는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배출하거든요. 마치 도시가 심야에 도로 청소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면요, 독소가 그대로 남아요.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이거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 질이 더 중요합니다. 6시간 미만으로 자시는 분들 위험해요. 뇌가 독소를 배출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의 해마를 실제로 축소시킨다고 해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곳이에요. 반면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많이 자면 쟨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과수면은 오히려 뇌에 이미 염증이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글림프틱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스템은 뇌척수액을 이용해서 뇌세포 사이사이를 씻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타우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유해 물질들을 청소하죠.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깊은 잠, 즉 서파수면 단계에 들어가야 청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면제로 억지로 잠들면은 효과가 없어요.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 모든 게 꼬여요. 우리 몸은 해가 지면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해요. 그런데 자꾸 늦게 자면은 이 호르몬 분비 시간이 뒤로 밀려요. 한번 리듬이 깨지면 청소 시스템도 제때 작동 안 하고 독소는 더 빨리 쌓이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너무 적게 자는 것, 너무 많이 자는 것, 불규칙하게 자는 것.
이 세 가지 모두 치매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습관, 뇌 자극 부족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뇌를 쓰는 활동이에요. 하루 종일 TV만 보시나요? 같은 길만 걷고 같은 일만 하시나요? 새로운 걸 배우거나 도전하는 일이 거의 없으신가요? 뇌는 근육과 비슷해요. 안 쓰면 퇴화해요. 실제로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하시는 분들은 전두엽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신체 활동도 엄청 중요해요.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거든요. 연구 데이터를 보면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40% 감소한다고 해요. 반대로 거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2.8배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게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 걸으면서 뭔가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산책하면서 나무 종류 외우기, 새 이름 맞추기 이런 거요.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거죠. 세 번째 습관, 염증을 일으키는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도 문제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만성염증이에요. 국물 요리, 라면, 햄, 소시지 이런 거 드시죠.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몸속에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시간이 지나면은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이게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짠 음식만 문제가 아니에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더 많거든요.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흰쌀밥, 흰빵, 과자 이런 거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에 스트레스를 줘요. 두 번째, 산패된 기름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여러 번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치킨이나 튀김 같은 거요. 트랜스 지방이 혈관 염증의 주범이에요. 세 번째, 과당이 많은 음료수예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런 거요.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로 전환되고 이게 혈관을 막아요. 네 번째,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몸속에서 염증 물질로 변해요. 자, 왜 이런 음식들이 치매를 일으킬까요?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방어 반응을 시작해요.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하죠. 처음엔 좋은 의도인데 계속 염증이 반복되면은 혈관벽이 점점 더 두꺼워져요.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요. 이 상태가 바로 동맥경화예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랑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요. 뇌세포가 굶주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처음엔 살짝 기억력이 떨어지는 정도인데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순히 짠 거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음식을 줄여야 해요. 튀김, 단 거, 가공육, 과자, 탄산음료 전부요.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만난 치매 환자의 73%가 이 세 가지 습관 중 최소 2개 이상을 갖고 계셨어요.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자, 이제 솔직하게 체크해 보세요. 밤 11시 이후에 주무시나요? 오늘 새로운 활동 하나라도 하셨나요? 오늘 먹은 음식 중에 염증 일으키는 거 있었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서 염증이 생기고 독소가 쌓이고 세포가 죽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제가 직접 목격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극명하게 갈린 케이스예요. 첫 번째, 71세 박명숙님입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딸과 함께 오셨는데 딸이 계속 옆에서 대답을 대신하셨어요. 박사님, 우리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어제 일어난 일을 오늘 아침에 기억 못해요. 이분의 하루 일과를 들어봤어요. 아침엔 9시까지 주무세요.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켜요.
점심 먹고 다시 TV, 저녁 먹고 또 TV. 밤 12시 넘어서 잠자리 드시는 거예요. 운동은요? 걷기 힘들어서 집에만 있어요. 계단도 힘드니까 1층에서만 생활하신대요. 식사는요? 혼자 사시니까 편의점 도시락이 많았대요. 김치랑 라면, 국물 요리 자주 드시고요. 3개월 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해마 부분이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고 기억력 테스트는 100점 만점에 49점. 이분이 울먹이시면서 하신 말씀. 나도 알아요. 내가 이상하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예. 하지만 희망적인 케이스도 있었어요. 70세 최은희 님이에요.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달랐어요. 밝고 활기차셨거든요. 일과를 들어봤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 기상, 7시엔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친구들 만나서 함께 체조하고 걷기 하신대요. 오전엔 복지관에서 수채화 배우세요.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지만 재미있대요. 점심 먹고는 잠깐 낮잠, 오후엔 책 읽거나 손주 전화 받거나. 저녁 9시 30분엔 TV 끄고 내일 할 일을 수첩에 적으신대요. 10시 30분엔 꼭 주무세요. 식사는요? 딸이 반찬 해다 주면 냉동해 뒀다가 조금씩 드세요. 국은 거의 안 먹고 나물이랑 생선 위주로 드신대요. 간식은 매일 호두, 아몬드. 6개월 뒤 이분 검사 결과요. 기억력 테스트 91점. 같은 나이 평균의 거의 1.4배 수준이었어요. 뇌 MRI도 70세가 아니라 60대 초반 수준이었고요. 두 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유전자? 아니에요. 특별한 약? 아니에요.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의 차이였어요. 더 무서운 건요. 첫 번째 분의 생활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늦게 자고 TV만 보고 배달 음식 먹고. 그 말은요. 우리도 10년, 20년 후엔 첫 번째 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두 번째 분처럼 바꾸시면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가 30년간 효과를 확인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아침 루틴부터 시작할게요. 일어나시면은 제일 먼저 창문 여세요. 햇빛이 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물 한 컵 마시세요.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분 산책. 꼭 밖에 나가세요. 햇빛이 비타민 D를 만들어요. 이게 그 뇌세포를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거든요. 그리고 산책하면서 뭔가를 세어보세요. 빨간 차 몇 대, 강아지 몇 마리 이런 식으로요. 걷기와 뇌 운동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나와요. 이게 기분을 좋게 만들고 밤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숙면을 도와줘요. 일석이조예요. 점심 루틴이에요. 견과류 한 줌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추가하세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 염증을 막아줘요. 그리고 점심 먹고 15분 낮잠 자세요. 너무 길면 안 돼요. 딱 15분. 타이머 맞춰놓고 자세요. 이 짧은 낮잠이 오후 뇌 기능을 30%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어요. 오후엔 뭔가 새로운 걸 하세요. 퍼즐, 십자 말풀이, 악기 연습, 외국어 단어 외우기, 뭐든 좋아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핵심이에요. 저녁 루틴이에요. 저녁엔 가벼운 스트레칭 하세요. 특히 목과 어깨를 풀어주세요. 이 부위가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든요. 뒤로 걷기도 좋아요. 5분이면 충분해요. 균형 잡으려고 애쓰면서 해마가 자극을 받아요. 앞으로 걷기는 너무 익숙해서 뇌가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뒤로 걷기는 발 디딜 곳도 계산하고 균형도 잡아야 하고 뇌가 완전 깨어나요. 처음엔 벽 잡고 천천히 연습하세요. 넘어지면 큰일이니까요. 잠들기 전 루틴이에요. 저녁 8시 이후엔 카페인, 술 금지예요. 둘 다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9시 이후엔 핸드폰 밝기를 최소로 낮추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요. 10시엔 미지근한 물 반 컵 정도 마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은 화장실 가게 되니까 딱 반 컵, 입만 적시는 정도요. 그리고 감사일기 3줄. 오늘 땡땡 해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걸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10시 30분엔 불 끄고 주무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요. 이 루틴을 3개월 실천한 제 환자 50명을 추적했어요. 결과요? 87%가 머리가 맑아졌다, 깜빡이는 게 줄었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답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작은 종 아이콘 눌러주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박사님, 그럼 이미 기억력이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도 회복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70세, 8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회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8세 되신 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어요. 치매 직전 단계죠. 가족들이 거의 포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습관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하셨거든요. 특히 매일 아침 공원에서 단어 외우기를 하셨어요. 나무 이름, 꽃 이름 10개씩 외우시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도 기억 못 하셨어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5개, 6개월 지나니까 8개까지 외우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1년 뒤였어요. 경도 인지장애 판정이 사라진 거예요.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의 힘이에요.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일관성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은 소용없어요. 매일 꾸준히 반복해야 해요.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건강을 되찾는 데는 최소 3개월이 걸려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 2주일 하다가 별로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시는데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하시면 변화가 시작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100일만 참고 해보세요. 100일 후엔 분명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하나 확실히 알게 됐어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20년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한 뇌를 만드는 거죠. 오늘 밤 10시 30분에 잠드는 순간, 내일 아침 햇빛 받으며 걷는 순간, 점심에 견과류 먹는 순간, 저녁에 뒤로 걷는 순간, 잠들기 전 감사일기 쓰는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기억을 지켜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세요. 82세 김순덕 할머니, 처음엔 정말 심각한 상태셨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놀라운 회복을 보이셨죠. 1년 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박사님, 제가 다시 요리해요. 레시피가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너무 행복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못했으면은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모여서 뇌를 젊게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뇌가 다시 젊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추억을 평생 간직하시길 바래요. 나이 들어도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치매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욱 그래요. 이 영상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행복한 삶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장수건강이었습니다.